오늘은 제가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기 전에 개인 의원 신분으로서 대한민국 아동학대 전문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발견된 7살 체구의 11세 소녀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연말연시에 떠올리기조차 힘든 정말 아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로서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이 아이가 과연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수사는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놨을 때 누가 과연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앞으로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첫 번째가 언론의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이 아이의 학대 기간을 2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현재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가해자로 지목되는 아버지와 또 함께 계시는 지금 여성과 함께 그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2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야말로 저는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지금 키가 120cm 조금 더 됩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 내지는 7살 정도의 키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키가 컸다가 작아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동학대를 당한 시점을 키가 안 자란 지금 7살 정도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지금 가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기간을 추정한다는 말입니까? 기간을 작게 잡으면 처벌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수사는 가해자의 증언보다는 아이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물리적인 증거와 상처에 의해서 기간과 정도가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지금 잘못 나가고 있으니 전문적인 수사 안 되고 있는 점 여러분 우리는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처벌기간 줄어들 거니까요. 두 번째, 지금 언론에서는 아이가 짧은 기간에 4kg이 늘었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하나마 많이 가슴 아팠던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장 전문가, 소아내분비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오랜 동안 아이가 영양결핍에 시달렸을 경우에 갑작스런 체중 증가는 다른 신체에 큰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오랜 동안의 영양결핍을 받은 아이는 자세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결핍된 영양분, 결핍된 미네랄부터 보충을 하고 계획된 방법으로 서서히 체중을 증가시키고 영양결핍을 풀어야지만이 오랜 동안의 영양결핍에 의한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4kg 늘었다고 기뻐할 게 아니죠. 오히려 우려를 해야 되는 마당에 이것이 마치 잘하는 것이냐, 우리를 안심시키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과연 소아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이걸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의 뇌는요,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들, 이 파란 부분들이 뇌에서 기억과 감정 조절, 충동 조절,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연계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이런 문제가 있는 뇌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하고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과연 무슨 검사를 어떻게 해서 누가 진료를 하길래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 어린이,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 진료를 해왔는데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이 아이들의 충격적인 사건이 보고가 되면 감정적으로 다 격양됐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문적인 진료와 케어를 받는 그런 부분이 심히 미진해서 제가 항상 마음을 졸이는데 이 사건 역시 지금까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짐이 보여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를 할 것이고요. 저 역시 잘 되고 있는지 그 병원부터 가서 어떤 상황인지 꼭 알아봐야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아이가 좋은 후견인 찾아서 좋은 진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연말에 이 아이를 위해서 응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브리핑 하겠습니다. 굶주림과 감금, 폭행 등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던 한 아이의 충격적인 사연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도적 장치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각종 특규를 설치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로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발효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발견 당시 수사에서부터 치료와 보호에 이르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면 장기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어졌다고 의심이 되는데 보호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2년으로 학대 기간을 특정했다는 것은 수사의 비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이는 현재 물론이고 향후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진료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적합한 병원에서 치료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부족합니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에서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했을 때 교사가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더 보완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고작 과태료 100만 원만 내게 하는 현재의 법 체제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시스템에서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의 부실함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아동학대는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도,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입법 지원, 정책 지원을 서두르겠습니다. 더불어 아이의 참담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 주인 덕분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